1991년 1월 19일 걸프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라크 상공에서 미국의 F-15 전투기와 소련의 미그-29 전투기 두 대와 마주쳤습니다. 소련의 전투기는 레이더에서 적기가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고 이건 함정이었죠. 이라크 조종사들은 F-15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미국 전투기들을 바그다드의 대공 미사일 지대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 세 번째 미그-29가 레이더를 끈 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30km, 20km, 10km 미사일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온 순간 조기 경보기에서 다급한 경보가 날아왔습니다. 좌측에서 적기가 10km 이내의 거리로 접근 중이라는 겁니다. 피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자, 그럼 이 치명적인 공중전의 전말을 처음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 한창이던 그날 아침, 리코 대위와 그의 윙맨 몰 대위는 F-15C 이글을 타고 이라크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호위였죠. 바그다드 인근을 공격할 36대의 항공기 편대를 보호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거든요. F-16들이 900kg짜리 폭탄을 싣고 급강하며 이라크 탄약고를 폭격하고 있었고 거대한 폭발이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F-16들은 대공 미사일을 예상하고 급상승하며 체포와 플레어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공군이 보낸 건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투기 미그-29 두 쌍이 출격했거든요.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라크 조종사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F-15 두 대라는 완벽한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절호의 찬스였죠. 미그기 한 쌍이 요격을 위해 속도를 올렸습니다. 리코의 F-15 안에서 조기 경보관제사 마크 화이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기 두 대가 포착됐고 하나는 방위 40도에서 40km, 다른 하나는 340도에서 80km 거리라는 정보였죠. 리코는 가장 위협적인 목표인 40방향을 막겠다고 응답했고 그와 몰은 공격을 위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F-15의 전방 레이더가 적기를 포착했고 스크린에 표시됐습니다. 접촉이 확인됐지만 경고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화면에 29라는 숫자가 떴거든요. 29라는 건 상대 전투기의 레이더에 내 전투기가 감지되었다는 신호였죠. 리코는 적이 자신을 잡았다는 걸 알았고 미그-29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몰도 상황을 파악했고 리코와 몰은 전투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4세대 전투기끼리의 대결, 두 쌍의 적이 서로를 포착한 채 초음 속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리코는 AIM-7 스페로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조종사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그들은 F-15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급강하했고 지상 잡음 뒤에 숨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리코의 화면에서 하나의 희미한 신호가 두 개의 명확한 목표물로 분리됐어요. 리코는 목표물을 잡았다고 확인했고 2대2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습니다. 리코는 목표물 하나를 선택하고 락온했습니다. 미그기 안에서 이라크 조종사는 자신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락 경보가 울리는 걸 봤죠. 하지만 이라크 측에도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옆으로 선회하자 경고음이 사라졌거든요. 리코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있을 때 레이더 목표물이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리코는 목표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F-15 레이더의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수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보이지 않았고 미그-29들은 이걸 완벽하게 활용했죠. 리코는 짜증이 났지만 이 전술을 알고 있었어요. 적기가 20km 밖에서 다시 레이더에 나타났거든요. 리코가 다시 접촉을 확인하고 다시 락온했지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스페로우 미사일은 미사일이 비행하는 내내 락온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리코는 알고 있었죠. 미사일이 도착하기 전에 적이 또다시 사각지대를 이용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예상대로 적기가 또 사라졌습니다. 리코가 다시 목표를 놓쳤다고 보고했죠. 미그기들은 공중에서 계속 기동하며 F-15의 레이더를 가지고 놀았고 리코의 화면에서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항상 20km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리코는 또다시 목표를 놓쳤다고 말했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미그기들이 자신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공중조기경보 통제실에서 마크 화이트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F-15들이 움직이면서 자신의 담당 공역을 벗어나자 규정에 따라 니코와 몰을 다른 공중조기경보 통제실 관제사에게 인계했죠. 니코와 몰이 추격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전방에 수많은 탐지 신호가 가득 찼습니다. 이라크의 네바 지대공 미사일 진지였어요. 바그다드를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것들이었죠. 적들이 그들을 치명적인 구역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코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들이 F-15들을 시내 방공망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말이죠. 몰이 어떻게 할지 물었고 리코는 공격 편대의 무전을 체크하며 F-16들이 폭격을 수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과 윙맨이 철수하면 F-16들은 확실히 미그-29들에게 요격당할 거였거든요.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치를 유지하고 공격이 끝날 때까지 적들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철수하겠다고 명령했죠. 그들은 고도를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적의 함정 쪽으로 계속 나아갔고 공격 편대에게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적 레이더가 F-15들을 스캔할 때마다 경고음을 냈고 매 초 더 빈번해졌어요. 하지만 이라크 측에는 또 다른 교활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측이 미사일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사일은 함정이 아니었죠. 그냥 미끼였을 뿐입니다. 세 번째 미그-29가 좌측에서 F-15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F-15의 전방 레이더 시야 밖에서 자신의 레이더를 꺼둔 채로요. 그래서 F-15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자신의 담당 구역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마크 화이트는 조기 경보기에서 가끔씩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적기가 접근하는 걸 보고 즉시 위험을 깨달았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F-15들이 들어오는 적기를 회피하지 않았거든요. 적이 30km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이라크의 R-27 미사일 사정거리 아니었거든요. 20km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F-15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전을 칠까 생각했지만 전투 중에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망설였죠. 18km인데도 여전히 반응이 없었고 15km까지 접근했습니다. 화이트가 개입하기로 결정했어요. 화이트는 다급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적기가 출현했고 방위 330도에서 7km 거리라는 정보였죠.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리코가 통신을 듣고 즉시 외부 연료 탱크를 투하하고 새로운 접촉을 향해 급선회했고 증기가 날개를 덮었습니다. 기수가 들어오는 미그기를 향하자마자 레이더에 적기가 나타났죠. 리코는 적기를 확인했고 거리는 겨우 5km였습니다. 양측 모두 미사일 사정거리 아니었어요. 동시에 레이더 없이 비행하던 이라크 조종사는 미군기들이 바로 앞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정거리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공격 명령을 받았죠. 그가 레이더를 켰고 리코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행동으로 리코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매우 위험하다는 경보가 표시됐어요. 두 최신의 전투기가 이제 서로를 인식했고 초음 속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리코는 디스플레이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락온했지만 발사하지 않았어요. 교전 규칙상 18km 안의 모든 접촉은 시각적으로 식별해야 했거든요. F-117 나이트호크 같은 아군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매우 위험하다는 경보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리코는 발사를 참았고 몰에게 아군 식별 절차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이라크 조종사가 리코의 기체를 선택하고 락온했거든요. 리코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락 경보로 비명을 질렀고 리코는 락 당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즉시 뒤집어서 급강하며 레이더 반사 체프를 뿌렸습니다. 리코는 낮게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상대의 조준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상과 같은 지형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계속해서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했고 그는 3만 피트에서 수직으로 미친 듯이 급강하했습니다. 리코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적기를 찾았죠. 그 뒤를 지원하기 위해 쫓아가던 몰이 미그기를 향해 락온을 걸었고 정보기의 도움으로 식별 절차를 수행하면서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고 마침내 발사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몰이 승인을 받고 발사 버튼을 눌렀죠. 폭스-1 발사 신호였습니다. AI-7 스페로우 미사일이 연기 궤적을 그리며 F-15 아래에서 발사됐어요. 리코는 미사일이 공중을 가르는 걸 봤고 연기 궤적이 자신의 수평 꼬리 날개 사이를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가 연기 궤적을 눈으로 따라가자 마침내 미그 29가 자신을 향해 기술을 내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적은 사격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스페로우 미사일이 앞으로 날아가 적기의 기술을 정통으로 명중시켰거든요. 엄청난 성광이 있었고 미그 29가 산산조각 났으며 기름과 잔해의 검은 얼룩만 남았습니다. 몰이 격추를 확인했고 니코는 지상에서 겨우 150m 위에서 급강하를 멈추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적이 경보기를 확인하고 있던 화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봤습니다. 화이트가 다시 경고를 보냈어요. 두 번째 그룹이 북쪽에서 15km 거리로 접근 중이라는 겁니다. 니코가 하늘을 스캔했고 철수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F-16 공격 편대는 이미 귀환 중이었으니까 남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적이 너무 가까웠고 계속 경계해야 했어요. 후방에서 공격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싸워야 했습니다. 니코가 북쪽으로 선회하자 적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12km 바로 밖이었기 때문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식별 절차를 수행했고 적기로 확인됐죠. 레이더 화면에서 접촉을 선택하고 목표를 락온했습니다. 적기 안에서 이라크 조종사가 락 경보를 듣고 급격한 회피 기동을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니코의 락온은 강력하게 유지됐고 그의 손가락은 버튼 위에 있었죠. 니코는 목표물이 화면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다고 말했고 몰이 다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레이더에서 다이아몬드가 표시된다는 건 아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몰의 레이더 시스템이 앞에 있는 기체를 아군 기체로 식별한 거였죠. 그 순간 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니코는 확신했어요. 또 다른 미그기일 거라고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준비를 했죠. 니코는 목표를 식별하기로 했고 몰은 사격 준비를 했어요. 니코가 적기를 향해 직진했고 적기가 바로 위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도를 낮게 유지하며 적기가 가까이 오게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리며 급상승했죠. 바로 앞에서 기체의 하부를 봤지만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여전히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F-15를 계속 그 경로로 유지했고 니코의 F-15가 미그기와 겨우 15m 간격으로 기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마침내 항공기 상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 녹색 위장과 자랑스럽게 새겨진 이라크 국기가 보였습니다. 니코가 미-29라고 확인했죠. 니코는 미그기 위로 상승하면서 큰 좌선회를 했습니다. 조종석을 통해 미그기가 평평하게 좌회전하며 고도를 유지하는 걸 봤어요. 바로 그때 그는 기회를 보고 일반적인 사격 대형을 포기했습니다. 도구 파이트가 된 겁니다. 그는 뒤집혀서 조종관을 3개 당겼고 미그기의 선회 안쪽으로 잘라 들어갔어요. 중력의 10배에 달하는 힘에 눌려 몸은 납작해졌고 F-15를 한 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미그기가 앞을 스쳐 지나가는 걸 보고 급좌선회로 추격했죠. 니코는 미그기가 도망가는 걸 봤지만 자신에게 우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그기가 강화하며 고도를 내리며 속도를 내었어요. 니코가 따라갔고 그들의 경로가 합쳐지면서 사막 지면을 향해 나선형으로 내려갔습니다. 니코는 미그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봤고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는 급상승을 위해 조종관을 3개 당겼고 미그기를 시야에 넣기 위해 모든 집중을 하면서도 엄청난 중력의 힘 때문에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몰은 니코가 싸우는 걸 보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몰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지만 니코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니코는 느꼈죠. 이건 자기 것이라고요. 미그기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서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의 잡을 뻔했지만 미그기가 고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었거든요. 니코는 있는 힘껏 당겼고 중력의 10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힘 속에서 미그기가 조준경 안으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니코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선택하고 최적의 명중률을 위해 미그기 앞쪽으로 조준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가 그걸 보고 미그기를 필사적으로 뒤집어 지상을 향해 조종관을 세게 당겼죠. 니코는 뭔가 시도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미그기가 바로 바닥을 향해 돌진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는 따라갈 생각도 하지 않고 좌측으로 상승하며 미그기를 놓아줬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도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승을 시작했고 극한의 중력 가속도에 짓눌리면서 계속 사막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최대로 켜며 미그기의 중력 가속도 한계 너머로 몰아붙였죠. 기술을 올리려고 애썼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그기 조종석 창문에는 모래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라크의 미그기는 사막 모래에 추락했어요.
리코의 심장이 뛰었고 아드레날린이 빠지며 진정됐습니다. 그가 이긴 겁니다. 몰이 우측 4km에 나타나며 전술 대형으로 우측에 붙었다고 보고했죠. 그제야 리코는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었고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자르 리코 로드리게스는 경력 동안 총 3번의 격추를 기록했고 베트남전 이후 미국이 격추 수에서 조종사들 중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